오늘 같이 공부할 경전은 25번째인데 사슴에 비유한 네 종류의 수행자라는 이렇게 제목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네 종류의 수행자들을 사슴의 무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고 비유가 아주 탁월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수행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을 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지 되돌이켜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같이 읽고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디에 있는 제타숲에 아나타 빈디가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응답하였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슴과 사슴 사냥꾼의 비유로 법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응답하였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사슴 사냥꾼이 있다고 하자. 사슴 사냥꾼은 사슴을 잡으려는 미끼를 놓은 사슴의 무리에게 사슴들아, 내가 놓은 이 미끼를 먹고 오래오래 살고 늠름하게 잘 번창하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슴의 무리에게 미끼를 놓으면서 내가 이 미끼를 사슴의 무리들은 이것이 미끼인 줄 모르고 몰래 미끼에 다가와 정신없이 미끼를 먹은 사슴들은 미끼에 취해버릴 것이다. 만약 사슴들이 미끼에 취하고 길들여지면 경계심을 풀어 방일할 것이고, 방일하면 미끼를 놓은 곳에서 그 사슴들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끼예요. 미끼인데 지금 사람들은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어떻게 쓰죠? 네? 덫을 놓기도 하고 올가미를 놓기도 하지만 미끼를 쓸 때는 무슨 미끼를 써요? 관심 없어요? 사냥꾼 같은 거 관심 없죠? 그래도 사람들 사냥꾼 하다가 이렇게 가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미끼를 씁니까? 동물에 따라 달라요? 네. 무슨 미끼를 써요? 거사님들이 좀 말씀해 보세요. 보살님들은 저희 감을 못 잡니다. 아니, 올가미를 누가 모르나요? 올가미도 알고 덫도 아는데 미끼는 뭐를 쓰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액을 쓰죠. 예, 청산가리 써요. 동물에 상관없이 청산가리를 써요. 먹고 즉각 그냥 죽어버리게끔. 멀리 도망 못 가고 즉각 죽어버리게. 새들도 그걸 먹으면 날아가다 떨어져요. 멀리 못 가요. 잡아버리게. 요즘 사람들은 미끼를 써도 청산가리를 쓴다. 수면제도 안 써요. 청산가리를 써요. 근데 여기에 미끼는 청산가리도 아니고 수면제도 아니에요. 뭐냐? 그냥 사슴이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풍족하게 줘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 음식을 많이 배불리 먹고 이렇게 음식을 구하러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음식이 항상 있고 풍족하게 있으니까 게을러지고 그 음식을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게을러지고 그 경계를 풀고 할 때 사냥꾼이 몰래 가서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덫을 놓는 것도 아니고 올가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미끼를 옛날 사람은 이렇게 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죠? 이렇게 덫을 놓고 이렇게 올가미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짐승들이 상하잖아요. 상하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짐승을 야생 그대로 온전히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미끼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청산가리를 쓰는데 이사 사람들은 그런 미끼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끼를 풍족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미끼를 준 거예요. 며칠 동안 풍족하게 먹으면은 얘가 완전히 늘어져 가지고 기분 좋게 배부르게, 그럴 때 이렇게 엎드려서 쿡쿡 잠을 잘 때 그때 가서 잡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미끼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아둔 곳에 몰래 정신없이 미끼를 먹어버렸다. 미끼를 먹은 사슴들은 미끼에 취해버렸다. 미끼에 취하고 길들여진 사슴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사슴 사냥꾼은 자신이 미끼에 놓은 그 사슴들을 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첫 번째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두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이와 곰곰이 생각했다. 저 사슴의 무리들은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아둔 곳 미끼를 먹고 취해버렸다. 미끼에 취하고 길들여져서 방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그 사슴 사냥꾼에게 잡혀버려. 이렇게 하여 저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 이제 우리들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숲속 깊이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런데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자 숲의 푸른 시들로 바닥이 물이 다 말라버리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 세진해지기 시작하였고, 힘과 기력이 극도로 세진해지자 그 사슴의 무리들은 동요하기 시작. 지금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다가는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이곳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도 찾아서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슴의 무리 숲속 깊은 곳을 벗어나 음식을 찾아 나서면서 결국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 되돌아갔다. 굶주린 그들은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아둔 곳에 다가 정신없이 미끼를 먹어버렸다. 그리고 미끼에 취해버렸다. 미끼에 취하고 길들여진 사슴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사슴 사냥꾼은 자신이 미끼를 놓은 곳 그 사슴들을 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두 번째 첫 번째 사슴의 무리와 같이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세 번째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사슴 사냥꾼의 미끼를 먹고 취해버렸다. 새끼에 취하고 길들여져서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그 사슴 사냥꾼에게 잡혀버렸다. 이렇게 하여 첫 번째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첫 번째 사슴의 무리를 보고 그 가호를 범묘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 사슴의 무리는 두려움을 수반하는 모든 종 미끼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런데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자 숲에 푸른 시 바닥이 나고 물이 긴가 기력이 극도로 세진해지자 그 사름의 무리들은 결국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로 되돌아갔다. 굶주린 그들은 사슴 사냥 미끼를 놓아둔 곳에 다가가 정신없이 미끼를 먹어버렸고 결국 첫 번째 사슴의 무리와 같이 사슴 사냥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슴의 무리들과 달리 생각하여야 한다. 먼저 숲속의 깊은 곳도 안전하지 않고 미끼를 먹지 않고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사슴 사냥 미끼를 놓아둔 바로 이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이곳에서 이 미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끼 음식을 먹던 정신을 차려서 먹되 정신없이 먹지 않으며 음식을 취하지도 않고 길들여지지도 않고 내심을 늦추지도 않고 방일하지 않으면 사슴 사냥꾼은 우리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슴의 무리와 달리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 벗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여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그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아둔 곳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미끼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 미끼 먹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먹었으며 음식에 취하지도 않았고 길들여지지 않았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방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사슴 사냥 세 번째 사슴의 무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때 사슴 사냥꾼과 사냥꾼의 일행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참으로 교활하고 이 사슴의 무리는 신통을 부리는 약하들과 같다. 우리가 놓아둔 미끼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슴의 무리는 음식에 취하지도 길들여지지도 않으며 경계심을 풀지도 방일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미끼 음식으로 이 사슴의 무리를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슴의 무리 미끼를 놓아두는 곳에서 거처하면서 미끼를 먹음으로 미끼를 중심으로 사방에 큰 그물망 완전히 둘러싸야겠다. 그러면 아마 이 사슴의 무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그래서 그들은 그 미끼를 중심으로 큰 그물망을 사방에 완전히 둘러싸고 마침내 세 번째 이렇게 하여 세 번째 사슴의 무리도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까지요. 덮어보세요. 자, 덮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읽으면 안 돼. 자, 이제 네 번째 사슴이 자기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사슴은 사슴 사냥꾼이 준 미끼를 모르고 가서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음식에 길들여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낮잠 자고 푹 자고 경계심도 늦추고 이러다가 잡혔어요. 두 번째 사슴은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숲속 깊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미끼를 절대로 안 먹었어요. 수상한 미끼는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숲속에 가서 깊이 들어갔는데 숲속에 가니까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다 먹고 보니까 다 숲이 이제 음식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지고 배가 고파서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숲속 바깥으로. 음식을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음식이라고는 풀이 다 시들러버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사슴 사냥꾼이 놓아둔 음식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도 가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마음껏 먹었어요. 취하고 길들여져서 방일하고 게으름 풀고 경계를 풀어서 잠자고 하다가 사슴 사냥꾼에 또 잡혔어요.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좋다. 숲속에 깊은 곳도 안전하지 않고 여기도 안전하지 않지만 미끼를 안 먹고 살 수는 없구나.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미끼를 먹자.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먹어도 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먹어서 취하지 말고 길들여지지 말고 게을름 피우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경계심을 풀지 말자. 푸는 것을 하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고 먹자. 그 대신에 거처는 미끼를 주변에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슴 사냥꾼이 보니까 미끼로는 못 잡겠거든. 미끼를 먹어도 이놈들은 미끼에 취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게으름도 안 피우고 경계심을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끼를 중심으로 큰 그물을 완전히 그냥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쪼여드니까 사슴들이 도망을 못 가죠. 미끼를 먹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 거처가 드러나서 잡혔어요. 세 번째는. 근데 그물망으로 잡은 거는 이게 처음이잖아. 네 번째 사슴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하면 안 잡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 네 번째 사슴 이야기해봐. 저는 똑같이 세 번째 사슴하고 똑같이 하고요. 그물을 끊을 수 있는 무슨 그거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물을 끊을 수 뚫고 만약에 그물을 친다면 그물을 끊을 수 있는 네. 가위를 가지고 호신용 가위를 아주 기발한 사슴입니다. 네? 두 번째 쪽에 네 번째 사슴 뭐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사슴 사냥꾼이 없는 그곳을 완전히 떠나면 굶어 죽게. 그래가지고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 다시 헥헥거리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사냥꾼을 포기하고 사냥꾼은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슴 무리들처럼요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은 똑같아요. 계속 알아차리면서 내가 먹을 만큼은 먹는 건데 네,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그 사람으로 비교하면요 그렇게 정진하는 사슴들을 보면 사냥꾼이 포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포기해달라고 비세요. 그 다음 줄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사슴. 어떻게 하면 사슴보다 못해요? 네 번째 사슴. 네 번째 사슴 어떻게 하겠어요? 경전 읽어보고 온 사람들 있죠? 예? 경전에 읽어보면 답이 안 나와. 이해가 안 돼, 읽으면. 어떻게, 네 번째 사슴 어떻게 하면 안 잡히겠어요? 사슴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면 자기가 사슴입니다. 사냥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냥꾼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슴이 뛰어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해가겠어요? 전혀 사냥꾼이 하여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 자기가 집착하지 않고 하여튼 얽매이지 않는 그런 그럼 사냥꾼한테 안 잡히겠어요? 솔루션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네 번째 사슴은 어떻게 생각해야 그거 굶어 죽지도 않고 사슴 사냥꾼에 잡히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좀 나눠가지고 보초서는 그래? 그럼 보초 서는 놈만 잡히겠네. 그럼 대신 보초 설래요? 네 번째 사슴 어떻게 하면 안 잡혀? 먹을 걸 그 힘을 가지고 그물 밑으로 굴을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있는 사슴들이 더 낫네요. 사슴들이, 네 번째 사슴이 어떻게 그 고안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경전을 읽어도 이렇게 고안이 잘 안 나와요. 읽어봐도, 빨리 읽어도. 자,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네 번째 사슴의 무리는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사슴의 무리들은 사슴 사냥꾼의 미끼를 먹고 취해보 미끼에 취하고 길들여져서는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그 사슴 사냥꾼에 잡혀버렸다.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사슴의 무리는 두려움을 수반하는 모든 종류의 미끼 음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몸을 그런데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자 숲의 푸른 시들어 바닥이 나고 물이 하나 몰라버리자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되돌아갔다. 이렇게 하여 그 두 번째 사슴의 무리도 첫 번째 사슴의 무리와 같이 사슴 사냥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사슴의 무리는 사슴 사냥꾼이 미끼를 놓아둔 거처를 정하였고 그곳에서 그 미끼를 먹었. 그들은 그 미끼 음식을 먹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음식에 취하지도 않고 방일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슴 사냥꾼이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 일행들은 큰 그물망으로 그 사슴의 무리를 사방으로 완전히 에워싸 잡아버렸다. 이렇게 하여 세 번째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사슴 사냥꾼의 미끼 음식을 먹되 세 번째 사슴의 무리 먹는다면 사슴 사냥꾼은 미끼로서 우리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이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을 거처로 정하여 그들의 큰 그물망을 벗어난다면 그들은 큰 그물망으로 우리들에서 자신을 원하던 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여 네 번째 사슴 사냥꾼이나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이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것을 정하여 그곳에서 머물면서 미끼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그 미끼 음식을 먹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음식을 취하지도 않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방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슴 사냥꾼은 네 번째 사슴의 무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음식은 두 번째 사슴의 무리처럼 정신 차리고 먹었어요. 근데 거처를 세 번째 무리 사슴처럼 정하지 않고 사슴 사냥꾼이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에다 거처를 정하면서 몰래 와서 먹고 몰래 들어가고 몰래 와서 먹고 몰래 갔다 이 소리예요. 간단하잖아요. 앞에 세 개의 경험을 자기가 보고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뭐 가위를 구해? 여기 찾을 수 없는 곳이 아까 두 번째 사슴들이 간 것처럼 흙이 다 말라버리고 아니지. 거기서 거처를 하고 배가 고플 때는 미끼로 와가지고 싹 먹고 또 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곡에 비탈진 곳에 이런데 사슴 사냥꾼이 찾을 수 없고 올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험한 곳에다가 사슴들이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차례차례대로 몰래 가서 먹고 또 몰래 숨고 몰래 먹고 몰래 숨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가위 가지고 막 싸움하고 이러는 거를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자, 사슴 사냥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이때 사슴 사냥꾼과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사슴의 참으로 교활하고 영악하다. 이 사슴의 무리는 신통을 부리는 약하들과 같다. 우리가 놓아둔 미끼를 먹는 우리는 그들이 오는 곳도 가는 곳도 머무는 곳도 알지 못한다. 이 사슴의 무리는 음식을 취하지도 길들여지지도 않은 경계심을 풀지도 방일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미끼 음식으로 이 사슴의 무리를 잡을 또한 이 사슴의 무리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알지 못하므로 큰 그물망으로도 이 사슴의 무리를 잡을 수는 없다. 만일 우리 네 번째 사슴의 무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위협을 받은 영악한 그들은 다른 사슴 경계시킬 것이고 경계를 받은 다른 사슴들은 또 다른 사슴들을 경계시킬 것이다. 그렇다. 숲속의 모든 사슴의 무리들이 경계하여 우리가 놓아둔 이 미끼를 버리고 모두 떠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네 번째 사슴의 무리를 보지 못한 척 모르는 척 무관심으로 대하자.
제하고 다른 사슴의 무리들을 잘 잡고 그것으로 만족하자.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사슴 사냥꾼의 일행들은 이 네 번째 사슴의 무리를 무관심으로 대했다. 이렇게 하여 네 번째 사슴 사냥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이 사슴의 비유는 다음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래가 만든 것이다. 무엇이 그 뜻? 비구들이여 사슴 사냥꾼은 사악한 마라를 두고 한 마리며 사슴 사냥꾼의 마라의 일행들을 두고 한 마리다. 미끼란 5가닥의 걸검에는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마리다. 사슴의 시라만과 브라만들을 두고 한 마리다. 잠깐만요. 됐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사슴의 비유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사슴은 수행자들이고, 그리고 사슴 사냥꾼은 마라예요. 마라와 마라의 일행들이에요. 미끼는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부처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그러면 이 네 종류의 그 사슴의 무리들과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어떤 수행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뻔하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을 취해가지고 길들여져서 방일하고 경계심을 풀어져가지고 마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행자다. 그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두려워해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서 숲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요. 숨어서 사는 고행 수행자들을 비유를 하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미끼를 먹지만 미끼 주변에서 살아요. 감각적 욕망을 취하지고 그 주변에서 살지만은, 머무르러 살지만은 무엇에 갇혀 있다? 그물에 갇혀 있는 수행자들을 말을 해요. 그죠? 어떤 사람? 응? 출가하지 않은. 오늘따라 좀 이상하시고. 외도 수행자? 조금 비슷하다마는 사견에 빠져있는 수행자. 사견이 곧 그물이에요. 그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행자. 네 번째 수행자는 마라를 벗어나는 수행자. 마라가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곳에 거처를 정하는 수행자들은 이제 여기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비구들이. 그걸 이제 분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분간하는지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한번 상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첫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들은 마라가 놓아둔 미끼인 감각적 욕망에 다가가 그것을 수용하고 탐하고 취해버려 감각적 욕망에 취하고 길들여져서는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만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저 시라만과 브라만들은 마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비구들이여 첫 번째 사슴의 무리는 바로 이 첫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들과 같다고 나는 말한다. 첫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견해를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육건이라는 감각의 대문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코로 냄새 맡는 대로, 입으로 맛보는 대로, 몸으로 느끼는 대로, 혹은 의식으로 생각하는, 즐기고 이렇게 즐기는 것을 갈구하고 탐닉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육근의 대상인 육경을 취한 그 대상에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있다. 이러한 대상 취하면 고락의 느낌과 시비호흡, 미추, 이해의 분별 등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이것들을 자아로 집착한 갖가지 탐욕이 불길에처럼 일어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니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빠져서 그것에 보지 못하고 그것에 벗어남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탐닉한다. 그들은 그러한 모든 대상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무아이며 고라고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갖가지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그 계상들을 치착하여 본다. 그들은 사대와 사대로 이루어진 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다다라고 여긴다.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느낌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느낌이다. 이것은 나의 자라고 여기 형상화와 현화를 통하여 옳음과 거름 등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인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인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라고 여긴다. 해야 하는 행과 하지 않아야 하는 행 등으로 인식 주체의 행위 기준을 두고 이것은 나의 행위다. 이것은 나의 자라고 여긴다. 비교하여 분별하는 의식활동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것은 나의 자라고 여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주장과 견해를 가진 이 첫 번째 실화만과 불안 저열하고 비속하고 통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여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에 몰두하는 자라고 나는 말한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 받아들여지세요? 우리가 맨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 고락중도를 깨우치시고 나서 깨달음에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고락중도가 뭐냐면은 고는 쾌락주의고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벗어난 중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쾌락주의라는 것은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행주의라는 것은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쾌락주의가 어떤 사람이 쾌락주의냐면 이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술 마시고 놀러 가고 막 이런 사람이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방탕화예요, 방탕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쾌락주의라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쾌락주의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쾌락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 하고 분별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예요. 그 쾌락주의가 이렇게 나와요. 사회에서 말하는 사전에서 나오는 쾌락주의하고는 전혀 핀트가 안 맞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불교를 굉장히 천박하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수준으로 불교를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죠. 되셨죠? 이게 쾌락주의예요. 자, 고행주의는 뭐냐? 우리가 아는 고행주의와 여기에 고행주의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4가지를 갖춘 고행이라는 것을 공부하셨죠. 부처님께서 열의 신욕, 8회중, 사생과 오치, 그 다음에 4가지를 갖춘 고행, 그 공부하셨죠? 저번에 그 고행을 공부하신 분은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행주의자와 이 당시에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당시에 고행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비구들이여 두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들은 이와 같이 곰곰이 생각했다. 첫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들은 따라가 놓아둔 미끼인 감각적 욕망에 다가가 그것을 탐하고 취해버렸다. 감각적 욕망에 취하고 길들여져서는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마라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하여 저 시라만과 브라만들은 마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우리들은 두려움을 모든 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산의 동굴 속에서 머물러야겠다. 이와 같이 그들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모든 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금하고 숲속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산의 동굴 속에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욕생활과 고행을 하였다. 그들은 채소를
또한 수수, 니바라, 쌀, 왕겨, 뜬물, 깻가루, 소초, 풀, 소똥을 먹었으며 떨어진 열매와 매달려 있는 영, 그리고 나무나 풀뿌리를 음식으로 먹었다. 그런데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자 숲에 무릎 갈라버리자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자 힘과 기력이 세진해지고 시작하였고 힘과 기력이 극도로 세진해 그들의 일부는 그만 죽고 말았다.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지를 버렸다.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었고 그곳을 벗어나 음식을 찾아 나서면서 결국 마라가 놓아둔 미끼로 되도 굶주린 그들은 마라의 미끼인 감각적 욕망에 다가가 그것을 수용하고 탐하고 취해버렸다. 감각적 욕망에 취하고 길들여져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방일하였고 방일할 때 마라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조실한 브라만들은 마라의 지배와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두 번째 사슴 바로 이 두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들과 같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두 번째 시라만과 브라만 다음과 같은 주장과 견해를 가진 자들이었다.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짐으로 그들은 음식에 의해서 감각적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과 견해를 가진다. 대추, 녹두, 참깨 혹은 쌀을 날것으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고 액으로 만들어 마시거나 약으로 만들어 먹는다. 또는 소량의 대추, 녹두, 참깨 혹은 쌀만 먹고 오직 하나의 대추, 녹두, 참깨 혹은 쌀만 먹고 산다. 또한 윤회나 재생에 의해서 청정해짐으로 그들은 감각적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현생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욕생활과 고행을 한다면 이러한 생의 윤회를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곳에서 완전히 청정해진다는 주장과 견해를 가진다. 또한 그 청정한 장소 혹은 청정해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나 터를 찾아 머물거나 그러한 것 청정해진다는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 그러한 장소나 터를 찾아 머물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욕생활과 고행 또한 그들은 신을 섬기거나 불을 섬기면 혹은 오욕제계를 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신이나 은총이나 은혜를 입어 청정해진다는 주장과 견해를 가지고 신이나 불을 섬기면서 혹은 오욕제계를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욕생활과 고행을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주장과 견해를 가진 두 번째 시라 브라만들은 괴롭고 성설하지 못하여 이익을 가지지 못하는 자기 학대의 고행에 몰두하는 자 나는 말한다. 됐습니까? 고행주의자들 이해를 하시겠어요? 저번에 한 것들을 이렇게 다 요약해서 반복해서 쓴 거예요. 저번 시간에 4가지 갖추어진 고행 거기에서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고행하는 사람들도 그냥 바보들이 아니에요. 어떤 견해와 소신이 있어서 고행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청정해지기 위해서. 청정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탈한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탈한다는 뜻이거든요. 청정해진다는 것은. 청정해지는데 어떻게 청정해지느냐? 음식으로 청정해진다. 윤회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난다. 지금 생에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다가 살면은 지금 생에서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곳에서 청정해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청정해지는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머물고 거기서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머물면서 수행을 한다.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신을 모시거나 제사를 지거나 불을 모시면은 그러면은 청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고행을 하고 금욕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행주의자예요. 그 막무가내로 그냥 숯불 위를 걸어 다니고 그냥 그 못으로 이렇게 막 박힌 침대 위에서 자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한다. 세 번째 종류의 수행자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